자, 또 달려봅니다. 자, 이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하겠다고 여기가 딱 결정이 됐어요. 그쵸? 그럼 여기는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가 되는 거죠. 이미 토지의 사용 목적이 정해졌다라는 얘기죠. 됐나요? 그래서 얘는 부지라는 말을 쓰는 거지. 이게 도로면 도로부지. 이게 정해진 거예요. 이거를 설치해줘야 되는 토지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는 용도지역 적용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됐어요? 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도 도로부지로 정해지면 거기는 도로부지가 되는 거지. 됐어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농어가 주택하고 초등학교만 지어야 되는데 핸드폰이 울려도 하트를 여자요. 자, 괜찮아요. 자, 농어가 주택하고 초등학교만 지어야 되는데 거기 도로도 설치할 수 있습니까?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요. 얘 규제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럼 여기는 그 목적으로만 써야죠. 맞죠? 따라서 이쪽에 토지를 갖고 있는 사인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자가 내 토지니까 난 내 토지 위에다가 건축물 건축할 거야.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 지을 거야. 여기에서 허용하는 건폐율 용적률대로. 됐어요? 그래서 이거 잘 지으기 위해서 먼저 공작물 설치할 거야. 이런 마음 가질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 하려면 함부로 못합니다. 시장 군수에게. 누구에게요? 뭐를 신청해야 돼요? 허가를 신청해. 허가 받아서 해야 돼요. 사인들은. 됐죠? 근데 허가를 신청했을 때 시장 군수는 여기에 허가를 내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왜요? 이 사업에 지장을 주니까. 도시군계획 시설이 아닌, 됐어요?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더라도 시장 군수는 허가 내줘라 내주지 마라. 됐어요?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에 지장을 주는 토지의 개발 행위는 허가를 내준다 안 내준다? 좋아요. 근데요, 이거 결정한 날로부터 몇 년이 지나도록 2년이 지나도록 사업을 했어요 안 했어요? 사업을 했어요 안 했어요? 사업을 하려면 얘는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정한 대로 해야죠. 근데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설령 얘가 수립됐더라도 1단계에 포함이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럼 몇 년 후에 한다는 거예요? 3년 후에는 한다는 거죠? 이자 좀 억울하더라. 뭐 하더라? 억울하더라. 그럼 이런 경우가 생기면 이자들은 뭐 받아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허가받아야지 사인이니까 도시군계획 시설이 아닌 가설 건축물 정도는, 뭐는요? 가설 건축물 정도는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도시군계획 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그리 중요하지는 않아요. 됐어요? 예. 근데 가설 건축물 건축해놨어요? 그러면 3년 후에는 사업해요 안 해요? 그러면 얘 있으면 수용하려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사업 시행 예정일 몇 개월 전까지? 3개월 전에 네 부담으로 얘 철거해. 원상회복 명령 내립니다. 그럼 그 전에 원상회복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철거해야 돼요? 근데 하더라 안 하더라? 대집행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원상회복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해했어요? 자, 여기하고 관련된 이 문제가 국계법에서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 문제가 건축법에서는 가끔가다 나옵니다. 보세요. 개발행위 뭐 받았다고? 허가 받았다고. 건축 허가가 의제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럼 이자가 지금 여기에서 이런 상황에서 허가를 받아서 가설 건축물을 지을 수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가설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어느 법에 의해서? 건축법에 의해서 뭘 받아야 돼요? 건축 허가를 받아야 돼요. 됐나요? 그러면
건축법에 의해서 이 가설 건축물 건축에 관한 허가를 내주려면 얘는 이 규정에 적합해야 돼요. 맞죠? 예? 존치 기간은 몇 년 이내여야 돼요? 3년 이내여야 하고요. 얘는 어차피 철거할 거니까 튼튼한 구조로 하면 돼야 안 돼요? 철근 콘크리트 조면 돼야 안 돼요? 분양을 목적으로 하면 돼야 안 돼요? 새로운 간선 설비를 설치하면 돼야 안 돼요? 오래 살려고 하면 안 된다고요. 그거를 건축법에서 물어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것 때문에 이거 설명해 주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이제 시험 문제 꼭 나온다. 가봐요. 이번에는 몇 년이 지나도록 10년 이내에 사업을 했어요? 안 했어요? 사업을 하지 않았어요. 사업은 하지 않았어요. 됐죠? 사업을 안 하면 여기 부지 안에 있는 모든 토지 소유자가 억울한 건 아니죠. 어떤 자가 억울하냐면 이 행위를 못한 자가 억울한 거예요. 그쵸? 부지에서는 이 두 가지가 금지되니까. 이해하셨습니까? 농지를 갖고 있는 자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살림을 갖고 있는 자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맞았어요. 그러면 이거를 할 수 있는 토지는 대인 지목을 갖고 있는 토지 소유자죠. 이자가 억울한 거죠. 그래서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다면 지목이 모인 대인 누구는 토지 소유자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해도 너무 억울해. 그쵸? 나 너무 억울하니까 내 토지를 좀 사주세요. 매수를 청구할 수 있어요. 됐나요? 누가 사업을 안 한 거니까요. 시행자. 원칙적인 시행자가 누구예요? 시장 군수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시장 군수 외에 다른 자가 시행자가 될 수도 있죠? 그러면 그 시행자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이해했습니까? 너무 쉽잖아요. 이거를 알면. 그쵸? 네. 근데 사업은 안 했는데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했어요. 실시계획 인가 무슨 얘기인지 알죠?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했어요? 그러면 조만간에 사업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그럴 때는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원래는 지목이 대인 토지에 대해서 매수 청구하는 거죠? 근데 토지 위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정착물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건축물일 수도 있고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것도 함께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항상 이해관계에 있는 건 포함시킨다. 이해했죠? 그래요. 그러면 시장 군수는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몇 개월 안에 6개월 안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줍니다. 됐어요? 매수할지 안 할지 알려주는 건 몇 개월 안에? 그 다음에 만약에 매수할게요. 매수 결정을 알렸다면 몇 년 안에? 2년 안에 뭐 해줘야 돼요? 매수하여야 한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매수 가격 있죠? 매수 가격이나 매수 절차는 이 법에서, 국계법에서 정한 걸 제외하고는 어느 법을 준용한다고요? 공치법. 맞죠? 왜요? 예정대로 사업을 했다면 수용했을 거니까. 그쵸? 그래서 매수 가격, 매수 절차는 어느 법을 준용한다고요? 그러면 공치법이니까 그 매수 대금은 뭐로 주는 거예요? 뭐로 준다고요? 금전이요? 상평통포로 줍니까? 자, 뭐로 준다고요? 그러니까 원칙은, 대금은 원칙이 뭐로 주는 거예요? 현금이죠. 공치법을 준용하니까 무조건 되고. 됐죠? 자, 근데 현금이 아니라 특례,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채권으로 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자, 매수 의무자가 누가요? 매수 의무자가 누구일 때? 지방자치단체일 때. 이거 중요해요. 매수 의무자가 누구일 때? 지자체인 경우로 토지 소유자가 뭐하거나
또는 원하지 않아도 비업무용 토지예요. 근데 매수대금이 얼마를 3천을 뭐하면 초과하면 어느 분에 대해서 이 초과분에 대해서는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됐어요? 자, 현금 대신 채권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상환기간 중요하죠? 상환기간은 몇 년 이내에서 10년 이내에서 이자율 중요하죠? 이자율은 시중금리 평균 이상에서 정해줘야 되는데 됐어요? 구체적인 건 지자체일 때 발행하는 거죠? 무엇으로? 시, 군, 조례로 정하면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그러면 채권의 발행 절차에 관련돼서는 이 법에 정한 거 있죠? 이거를 제외하고는 어느 법을 따라야 되느냐? 공치법 따르세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채권은 공치법은 무조건 되고 뭐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자체일 때 발행하니까 지방이 들어가야지 지방재정법을 따라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매수한대요? 안 한대요? 매수를 거부당했어요. 돈 없어. 안 할 거야. 아, 예, 돈이 없으시다고요? 제가 잘 알겠습니다. 이러겠어요? 10년 6개월 지났는데 뚜껑 열리는 거죠? 근데 매수 결정을 통지했어요? 2년이 지나도록 매수를 해요? 안 해요? 매수가 지연됐어요. 더 열받겠죠? 그러면 사인이니까 개발행위 뭐 받아야 돼요? 허가 받아서 몇 층이야? 몇 층이야? 3층 이하니까 공동주택이겠어요? 단독주택이겠어요? 당연하죠. 그쵸? 그 다음에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할 수 있어요? 근데 2종 중에 뭐는 안 된다고요? 단, 안, 노, 다는 안 되죠? 다가 뭐죠? 안은요? 여러분 동영상 찍고 있다는 걸 꼭 알아둬야 돼. 단이 뭐라고요? 안은요? 뭐 이렇게 신경질 내듯이 얘기를 하세요? 자요. 노는요? 뭐 노래방이 뭐니? 너는 노래방이 애가. 아유 진짜. 동영상 찍고 있다는 걸 꼭 알아둬야 된다니까 너는. 노래 연습장. 다는요? 이거는 지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애가 맞춰도 이렇게 격없이 맞춰. 아유, 자, 됐어요? 그 다음에 이런 건축물도 지을 수 있는데 공작물 설치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매수 청구 잘 알아두셔야 돼요. 시험 문제 꼭 나온다. 됐습니까? 아마 모의고사 보면 나올걸요? 거의 나올걸요? 지난번 나왔을 때 틀렸을 거 아니에요? 이번에는 맞춰야죠. 2번 다시 한 번 더 여기에서 틀렸다. 인간도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진짜. 틀리지 마세요. 자, 이번에는 보세요. 더 재밌는 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알죠? 예. 더 재밌는 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거를 그런 형태로 깔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동영상 찍고 있다는 걸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더 재밌는 걸 얘기해. 이렇게 기대감이 이렇게 표출이 돼야지. 그러면 안 재밌다는 얘기잖아요. 이번에 역시 똑같이 10년 안에 사업을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기죠.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는 시장 군수에게 매수를 청구할 거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 매수 청구하면 뭐로 줘야죠? 원칙 현금으로 돈을 줘야 되는데 맞아요? 그러면 지금 10년 안에 사업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면 시장 군수는 난리가 난 거죠. 시장 군수는 지금 난리 났습니다. 그쵸? 와, 이제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들이 뭐 할 텐데? 매수 청구할 텐데. 그럼 나는 현금으로 이거를 사야 되는데 우리 시에 돈 있나 없나 확인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시의 돈은 누가
지방의회죠. 그러니까 그쵸? 얘가 10년 안에 우리 사업하기로 했는데 10년 안에 사업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라는 거 입증시켜야죠. 그게 어디에 적혀 있어요? 단계별 집행계획에. 얘는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정한 대로 하는 거니까. 맞죠? 단계별 집행계획에 이거 설치하겠다고 우리가 결정한 지는 10년 전. 근데 우리는 지금 사업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지목이 모인 자, 대인 소유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이 현황이 있어요, 없어요?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자들이 얼마나 있는지 이 현황을, 됐어요? 우리가 사업 10년 동안 안 했는데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들이 이렇게 많아요. 이 자들이 매수 청구하면 우리 돈 주고 사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방의회에 뭐예요? 지방의회에 뭐 하라는 거예요? 보고하라는 거예요. 돈 있는지 없는지. 됐어요? 그럼 지방의회는 이거를 딱 보더니 이렇게 많이 우리 돈 없는데? 큰일 났죠? 우리 돈 없어요? 그러면 시장 군수님 우리 돈 없으니까 결정한 걸 해제하세요. 해주세요. 해제를 뭐 할 수 있다고요? 해제를 뭐 할 수 있다고요? 권고할 수 있다고요? 맞아요? 그러면 보세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지사, 대도시시장은 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기가 직접 결정하잖아요. 그러면 이 해제 공고를 받으면 그 자들은 몇 년 안에, 1년 안에 해제 결정을 해버리면 돼요. 근데 일반 시장 군수죠. 군포시장 같은 분들은 자기가 결정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큰일 났어요. 도지사님, 이거 해제 결정해 주세요. 해제 결정을 뭐 한다는 거예요? 신청. 그러면 해제 결정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몇 년 안에? 1년 안에 해제 결정하여야 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해제 권고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번에는 몇 년 지나도록? 20년 지나도록 사업을 했어요, 안 했어요? 20년 된 날 언제예요? 없어져요. 됐나요? 그거 알면 돼요. 자, 이번에 하나 새로 생긴 게 도시공계획시설 결정의 해제 신청이라는 거 나오죠? 자, 이거는 아마 우리가 시행 공고가 언제 날지 모르겠어요. 그 시점에 얘가 시행이 돼버려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은 불확실하니까 해주고 가는 거예요. 자, 해제 결정을 신청하는 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여기 보세요. 지금까지는 이거 장기 미집행되면 다 행정주체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이거는 이제 승질 급한 토지 소유자야. 무슨 소유자요? 이제 토지 소유자가 있는 거예요. 10년이 지났는데 사업을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이 토지 소유자가 이걸 딱 본 거예요. 10년이 지났는데 사업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이 토지 소유자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딱 봤더니 무슨 계획을 봤더니요? 어차피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정한 대로 하는 거니까 단계별 집행계획을 딱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실효시까지 무슨 시까지요? 실효가 될 때까지 얘 설치에 관한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야, 그러면 기다릴 필요 없잖아. 그쵸? 어차피 실효가 될 때까지 이거를 설치할 계획이 아직 수립되어 있지 않다면 토지 소유자가 그 도시군 관리 계획을 뭐한 자에게? 첫 번째는 뭐한 자에게요? 위반한 자에게 해제 결정 있죠? 해제를 위한 위반을 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차피 실효시까지 이거 설치할 계획이 없으니까 그거 기다리지 말고 지금 빨리 해제 위반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토지 소유자가 신청한 거예요? 그러면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몇 개월 안에? 3개월 안에 이거 봐서 해제 위반해줘라 이런 얘기예요. 됐어요? 근데 3개월이 지나도록
해제 2반을 해야 안 해요? 2반자가 안 하니까 어쭈구리? 됐어요? 2반한 자가 안 하니까 이제 누구에게? 결정권자에게. 누구에게요? 아, 이런 상황인데 이거 왜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해제 결정을 해달라고 다이렉트로 신청하는 거예요. 결정권자니까 해제 결정을 신청하겠죠? 그러면 결정권자는 3개월 그러면 안 돼요? 몇 개월 안에? 2개월 안에 결정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줘야 돼요. 됐어요? 됐죠? 근데 어쭈구리 2개월이 지났는데도 또 결정해줘야 안 해줘요? 아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쵸? 어이구, 좋아요. 자, 이제 토지 소유자는 누구에게요? 국토부 장관에게 갑니다. 토지 소유자가 다이렉트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아니, 10년이 지나도록 사업도 안 했고 내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봤더니 시료시까지 집행계획도 없는데 내가 이렇게 해제 2반을 신청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그거 안 해줘서 도지사에게 해제 결정을 신청한 내가 잘못된 겁니까? 장관님, 내가 잘못된 건지 이놈들이 잘못된 건지 좀 심사를 좀 해주십시오. 됐어요? 그래서 뭐를 신청할 수 있다고요? 해제 심사를 신청해요. 됐나요? 그러면 장관님은 심사해야 안 해요? 심사해서 장관님은 누구에게? 결정권자에게. 맞아요? 해제 결정을 명할 수 있다, 명령 내릴 수 있다, 아니면 권고할 수 있다. 권고를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뭐 할 수 있다고요? 그럼 권고를 받은 결정권자는 부득이한 사장이 없으면 해제 결정하여야 한다. 이해하셨어요? 이게 이제 새로 생긴 거, 토지 소유자에게 그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됐나요? 네. 넘기시면 이제 지구단위 계획 공부할 거예요. 오늘까지가 중요해요. 됐어요? 뭐까지가 중요하다고요? 오늘까지, 지난 시간부터 오늘까지 배우는 거를 여러분들이 내가 여기에 있는 구도를 잡는다. 됐어요? 공법은 무조건 되고 잘합니다. 공법은 무조건 되고 잘해요. 됐어요? 네. 공법 6시험 맞아서 합격했다. 공법 몇 점 맞아서 합격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와, 그래요. 우와. 왜? 그만큼 공법 6점 맞는 게 공부하는 사람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점 나 공법 6점 맞아서 합격했어? 우와, 부럽다. 우와, 우와. 아, 나는 개인시 42.5점 맞아서 합격했는데, 우와, 머리 되게 좋은가 보다. 뭐 이래요. 됐어요? 에? 에? 근데 만약에 공법을 8점 맞아서 합격했다. 그럼 사람들이 우와 그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쌩깝니다. 그 사람을 멀리해요. 왜요? 그는 인간이 아니에요. 이미 인간계를 떠난 어디에 사는 거예요? 신계에 존재하는 인간이에요. 그 사람은. 그래서 가까이 오지를 않아요. 그만큼 공법은 8점 맞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민법을 6점을 맞았어요. 이래요. 8점 맞았어요. 공부 좀 했네. 이래요. 근데 공법은 8점 맞으면요, 상대를 안 해요. 저 사람은 인간이 아니야, 신이야, 이런 거죠. 여러분들 이제 신계에 접어들 때가 된 거예요. 에? 그냥 뭐 인간계에 머물고 싶으면 수업만 들으면 돼요. 이것만 알면 6점 맞아요. 됐어요? 눈빛이 저기 어디서 나온 저 자신감? 뭐 이런 눈빛이에요. 여러분, 저는 항상 여러분에게 뭘 쏘고 있어요? 하트를 쏘고 있다는 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신들의 세계에 한번 와보세요. 신계의 세계에 딱 오잖아요. 너무 쉬워요. 공법은 공포처럼 쉬운 데가 없어요. 공법은요,
정말 쉬워요. 그냥 문제를 풀잖아요. 읽다 보면 답이에요, 거기에. 읽다 보면. 읽으면, 어머, 이게 틀렸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요, 인간계도 아닌 무슨 계에 계셔갖고 1번을 읽어도 2번을 읽어도 3번을 읽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단순한 거니까. 이해하셨어요? 그거에 대한 기초는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이거 지워버리면 돼요. 이거는 뭐, 이거 알면 이거 당연히 알겠죠. 그쵸? 네, 이거 알면 돼요. 토지는 뭐에서 정한 대로 이용하라고요? 용도, 지역에서 정한 대로 이용만 하면 돼요. 됐어요? 이거 하나만 알면 되는 거예요. 토지는 뭐에서 정한 대로 이용하라고요? 용도 지역의 지정 목적대로 이용하라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분된 용도 지역별로 용도 규제, 건폐율, 용적률 규제 가한다는 거예요. 외웠어요? 그렇게 이용하면 돼요? 그쵸? 근데 일부 토지인데, 무슨 토지인데요? 일부 그러면 기본적이라고요? 특수라고요? 그래, 끝이에요. 벌써 다 알잖아. 벌써 이제 슬슬 신계 쪽으로 들어올 준비를 마친 거예요. 여기를 일부 토지를 특수하게 이용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 걸 받는다, 안 받는다? 벌써 여기서 끝난 거예요. 얘 거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쵸? 근데 특수하게 뭐 한다는 거예요? 개발, 정비한다는 거예요. 개발은 네? 정비는 이렇게만 써줘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초반부터 얘 거 받는다, 안 받는다?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됐죠? 그럼 이게 특수하게 개발한다는 게 어떻게 개발하는 겁니까? 기능도 증진시키고 미관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도 확보하면서 복합 개발 정비예요. 어디를요? 일부 토지를 복합 개발 정비하는 건 용도 지역 갖고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싶으면 얘 거 안 받는 것도 다 얘가 정해준다 그랬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여기를 뭐로 지정해라? 뭐로 지정해라? 됐어요? 그러면 결론이에요. 얘는 용도지역 거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복합개발 정비해야 돼? 정해주는 거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게 뭐라고요? 그래요, 이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용도지역 규제 그대로 받고 안 받고? 안 받고. 무엇에 의해서? 근데 얘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해준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됐죠? 너무 쉽잖아요. 공법은 늘 그런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얘를 잘 알면. 됐죠? 구체적 계획의 수립 시한은 몇 년? 구체적 계획의 수립 시한은 몇 년? 공식 하나 외워두기. 방향 지침은? 구체적은? 빙고. 잘했어요. 됐죠? 그러면 이제 이 관계성을 알았으니까 우리는 따져봐야죠. 여기 한다는 거죠? 그쵸? 예? 그러면 용도 지역이 개발할 수 있는 토지여야죠? 맞잖아요? 개발하는 토지가 무슨 지역이에요? 도시지역이죠? 그쵸? 여기죠? 녹지지역은요? 아니죠. 아니죠? 녹지지역은 개발 못하잖아요. 예? 그러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지역 중에서 어디요? 지역의 일부 토지를 복합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한다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근데 녹지지역 미련 있죠? 물어보겠습니다. 녹지지역은 원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여기에 자연철학지구 지정되면요. 무슨 지구 지정되면요?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연철학지구는 얘 거 받는다 안 받는다? 대통령 명예에 의해서 개발하라고 그러잖아요. 개발할 수 있는 또 된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복합 개발하려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여기에 개발지능지구 지정하면요.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 녹지지역이 아니잖아요. 이제 얘도. 이해했냐고요? 이해했어요? 잘했어요. 녹지지역인 상태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공업지역으로 변경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업지역으로 변경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거지역으로 변경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요. 맥락관계만 알면 그냥 이렇게 알면 돼요. 되십니까? 됐나요?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용도구역 있죠? 무슨 구역이요? 용도구역은 개발하라고 개발하지 말라고요? 얘 안 받죠? 근데 얘 안 받는데 개발하라고요? 개발하지 말라고요? 주로 개발하지 말라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용도구역에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원칙적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돼요. 개발 제한 구역에서 뭐 된다고요?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돼요.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해제돼요. 공원 있죠? 공원에서 뭐 돼요? 해제돼요.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됐죠? 됐어요? 단 복합 정비를 위한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있죠? 거기에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틀린 대답을 해도 하트를. 네, 자, 네. 마음을 제가 순화시켜야 되겠어요. 됐죠? 근데 꼭 지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반드시 지정하여야 한다. 이런 곳이면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지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의무적 지정 대상 지역이죠. 외웁니다. 정택이 10년. 정이 뭐죠? 비구역. 택은요? 택지개발지구에서 10년이란 어떤 10년? 그랬더니 잃어버린 10년이야. 200대 맞았어요 저한테. 그쵸? 10년인데 어떤 10년이 해야 된다고? 사업이 완료된 후 10년이 경과된 지역에는 지정해야 한다. 자, 문제 냅니다. 기출문제부터 낼게요. 기출문제부터. 됐어요? 네. 도시개발구역에서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된 후 10년이 경과된 지역에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오예요, X예요? 도시개발구역이 아니라 어디죠? 정비구역. 됐나요? 나중에 여러분이 도시개발법 배우잖아요. 알게 돼. 그냥 도시개발구역 지정하잖아요. 그럼 거기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의제돼요. 됐어요?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되잖아요. 10년이 지나도 거기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또 거기를 지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됐죠? 됐어요? 자, 이번에는 보세요. 모의고사에서 나오면 거의 틀리는 문제. 지문. 됐어요? 맞춰보세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10년이 경과된 구역에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X죠? 정비구역만 지정해놓고 10년이 지나도록 정비사업을 했다 안 했다? 그쪽 동네 난리 났습니다. 그쪽 동네 지금 난리 났다고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서 거기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했으니까 니네가 알아서 복합개발 정비해 나가. 칼 맞습니다. 그런 곳이 아니에요.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거기에서 정비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이 지정하여야 한다. 됐나요? 자, 두 번째 갑니다. 시가와 조정구역 공원에서 30만 이상으로 해제되는 지역. 됐나요? 녹지지역에서 30만 이상으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적으로 변경되는 지역 있죠? 지정하여야 한다. 그래서 어떻게 외웠냐? 시공이 녹주 30만. 시공이 녹주 30만. 됐나요? 자, 기출문제 먼저 내겠습니다. 시험문제 잘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보세요. 10만 제곱미터에, 얼마 제곱미터에? 10만 제곱미터의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OX. 어디가 틀렸어요? 10만. 얼마 이상으로? 그게 제일 쉬운 문제. 됐나요? 자, 이제 문제 냅니다. 개발 제한 구역에서 30만 이상으로 해제되는 구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상관없죠? 개발 제한 구역이 아니라 어디에서?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30만 이상으로 해제돼야지 지정하여야 한다요. 그것도 시험 문제 잘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요. 녹주 30만은 이제 얘기 안 해줄게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무슨 지역이요? 자, 이번에는 무슨 지역이라고요? 도시지역 외의 지역이에요? 그러면 어딜 얘기하는 거예요? 관리지역, 독립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얘기해요. 어디 얘기한다고요? 아니, 도시지역하고 관리지역, 농림지역, 이게 용도지역이잖아요. 근데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이면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용도지역을 잘 알아야지 공부가 쉬워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저분이 이렇게 지방이라고 얘기하니까 낯서네요. 근데 어떻게 그 점수를 맞아요? 난 이해가 안 가네. 저분 아주. 제가 볼 때는 몇 가지만 정리하시면 저분은 90점 맞겠어요. 네. 이런 거부터 바꾸세요. 도시지역, 외지역 그러면 지방 그러지 말고요.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요것만 얘기 바꿔도요. 한 20점은 올라갈 겁니다. 네. 제가 보니까는 공법의 성적은 그냥 세월이 해결을 해주는 것 같아요. 네. 네. 자요. 그래서 여기는 보전 용도니까 일반적으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근데 여러분 관리지역 중에 계획관리지역 아시나요? 계획관리지역은 자연환경을 고려한 개발을 허용하는 지역이죠. 그러면 계획관리지역이라면 지정할 수 있다, 없다? 뭘요? 됐죠? 문제는 이렇게 나왔어요.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그게 왜 틀렸는지 아시면 돼요. 근데 다 계획관리지역일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50% 이상이. 얼마 이상이요? 계획관리지역이고 나머지가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있죠? 자, 이런 곳에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여기 설명해 드릴게요.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지역하고 도시지역 외지역을 나눠서 설명을 합니까? 라는 거.
이유만 알면 되죠. 여러분, 이 도시지역 같은 데다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해서 여기를 복합 개발 정비하잖아요. 일반 사인들이 하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왜요? 이미 이해관계가 너무 많고 돈도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도시지역 안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잖아요. 그럼 주로 관주도로 해요. 그래갖고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곳, 녹지지역에서 공업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곳, 이런 데가 다 무엇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해야 되는 거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그걸 결정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행정계획은 다 누가 수립하는 거예요? 행정주. 그래서 얘네들은 다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거, 지정해서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 있죠? 정비사업 다 뭐로 합니까? 법률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주로 도시지역 안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되면 주로 누구 위주로 개발해 나간다? 관 위주예요. 관 위주. 일반 사인들이 개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적어요. 근데 도시지역 외지역은요, 관주도가 아니라 누구 주도예요? 일반 사인들 주도로 복합개발 정비를 해나가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인들이, 무슨 사인들이요? 일반 사인들이 여기를 복합개발 정비를 해나가야 되니까 복합개발 정비해 나갈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해줘요. 됐어요? 네. 그래서 면적은 얼마 이상이어야 된다고요? 3만 이상이어야 돼요. 얼마 이상이라고요? 근데 아파트하고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잖아요. 10배로 떠요. 얼마 이상? 그러니까 최소한 복합개발 정비하려면 일반적으로는 얼마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3만 이상이어야 되고, 아파트 연립주택까지 지으면서 복합개발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30만 이상이어야 되죠? 예? 그러면서 난개발하면 되니까 안 되니까? 뭐 설치해줘야 되고? 기반시설 공급할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고. 맞아요? 얘는 미관이나 환경 파괴하면 돼야 안 돼요? 그거에 훼손의 우려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이런 요건을 갖추고 있는 계획관리지역이라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곳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하면 일반 사인들이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개발하면 복합개발 정비해 나갈 수 있다 없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좋아요. 자, 이번에는 하나 더. 도시지역 외지역이에요. 그럼 이런 데죠? 여기에 개발진흥지구가 지정합니다. 무슨 지구요? 도시지역 외지역에 뭐가 지정되면?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면 어느 지역하고 똑같다고요? 계획관리지역하고 똑같죠. 됐어요? 그럼 여기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역시 얼마 이상이고? 3만 이상. 근데 아파트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에 포함되면 기반시설 공급할 수 있어야죠. 환경이나 미관이나 이런 게 문화재나 훼손 염려가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된 곳에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까 배운 거 용도지구는 무슨 지구는요? 용도지역의 미비점을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갑니다. 가요. 자, 계획관리지역 있죠? 무슨 지역이요? 개발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여기는 주거개발진흥지구도 지정할 수 있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도 지정할 수 있고 관광휴양도 지정할 수 있고. 됐어요? 복합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 다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됐나요? 자, 이제 갑니다. 여기 보세요. 농림지역이요. 무슨 지역이요? 농림지역하고 비슷한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어디죠? 생산관리지역이요. 물어보겠습니다. 농림지역은 어떤 특성이 있는 거예요? 농림지역은 어떤 특성이 있는 거냐고요? 여기 써 있잖아요. 뭐가, 뭐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요. 아, 이게 이렇게 농림지역이라고 써놓고 여기 어떤 특징이 있는 거예요? 아직 못 외워서요. 아, 그러면 안 되지. 여기 써 있는데
공법은 여러분 그 단어에 다 써 있어. 농림지역은 어떤 특성이 있는 거예요? 농지, 산림. 농림업의 진흥을 위해서 농지와 산림을 보존해줘야 될 특성이 있는 토지가 무슨 지역이라고요? 그 농림지역하고 비스무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관리가 필요한 게 생산관리지역이라고 그랬잖아요. 됐어요? 자, 이런 곳이에요. 이런 곳을 보완하는 겁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여기에 주거개발진흥지구 지정하면 얘 보완하는 겁니까? 아니죠. 절대 주거개발진흥지구 여기에 지정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없겠죠? 여기에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잖아요. 보완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그쵸? 근데 여기에 산업유통 있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여러분 센스가 있는 분은 알죠? 에? 파란 거로 쓰다가 갑자기 노란 거로 썼네? 자, 엄청난 힌트를 주는 거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여기에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보완하는 거니까요. 됐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일주일 전인가요? 2주 전 정도 됐을까요? TV를 봤는데 올해 우리나라 쌀 생산량 대비 남는 쌀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는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 얘기는 뭐죠? 쌀이 남아돈다는 얘기는 이번에도 쌀 제값 받는다 못 받는다? 그럼 농사 지을 만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농림업이 진흥이 돼야 안 돼요? 제가 운동 피려고요. 밥을 먹읍시다. 뭐를 먹읍시다? 샌드위치 웬 말이냐? 한국 사람이. 아침에도 뭐 먹자? 뭐 먹자? 공부할 때도 밥심으로 하는 거예요. 문행지 아시겠어요? 오늘 아침에 식사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애국자세요. 밥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죠? 안 먹었죠? 뭐 먹어서 이렇게 키가 커, 근데? 짜증나네, 진짜. 밥 먹고 와요, 앞으로? 부모님만 먹지 말고 남편이나 애들한테도 밥 좀 해줘요. 문행지 아시겠어요? 애국하는 길이에요, 애국하는 길. 유빈이한테 얘기 안 할게요. 너 덩치 보니까 너는 밥을 먹는 것 같아. 뭐 다이어트 뭐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밥 먹어야 돼요. 네. 밥 먹어야 돼요, 여러분. 점심에도 남아서 공부하는 분 컵라면 먹지 마. 밥 먹어. 컵라면 먹어. 그거 어떻게 공부를 해? 무슨 힘으로? 컵라면 먹고 와서 잡니다. 그러니까 쌀 농림업을 진흥하려면 쌀의 소비를 촉진해야죠. 네. 막걸리 공장 설치해줘야죠. 무슨 공장이요? 무슨 막걸리? 쌀 막걸리 공장을 여기에다가 하나 설치를 해주면 쌀의 소비가 촉진이 되겠죠? 그쵸? 공업 기능이잖아. 지을 수 있죠? 됐어요? 그래 놓고 쌀 막걸리 만들었으면 내다 팔아야죠? 유통에 관련된 거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요? 그게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죠. 됐어요? 이런 곳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할 수 있다, 없다? 그러면 여기에 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해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갑니다. 무슨 환경보전지역이요? 자연환경보전지역하고 똑같은 게 뭐예요? 보전관리지역. 맞죠? 뭐 보전하자고요? 이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자, 얘 보완하려고 지정하는 게 개발진흥지구, 용도지구입니다. 여기에 주거개발진흥지구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특정개발진흥지구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여기에 산업유통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다 안 돼요, 얘는. 여기에는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만 지정할 수 있어요. 맞나요? 그러면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여기에다도 지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도 지정할 수 있고 계획관리지역에도 다 지정할 수 있죠? 네. 이해하셨어요? 이런 곳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됐나요? 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하면 몇 년 안에? 3년. 몇 년? 3년. 몇 년? 3년. 그래요. 뭐 결정해 주라고요? 지구단위계획. 그렇지 않으면 3년 되는 날 언제요? 다음 날.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없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런 것도 배웠네. 주민, 이해관계인을 포함하죠? 자, 그자들은 지구단위계획에 관련돼서 도시군관리계획을 위반하는 자에게 위반을 뭐 할 수 있다고요? 제한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제한받은 자는 지구단위계획 위반 결정에 들어가는 비용 있죠? 비용을 제한자와 협의해서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근데 잠깐요, 이건 꿈인 거예요. 요 위반할 수 있는 자가 이자에게 비용을 부담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안 시켰어. 위반하는 자가 내가 이거 위반해 줄게. 거기 들어가는 돈 내가 다 낼게. 너한테 부담 안 시킬게. 왜? 이거대로 하려면 복합, 개발, 정비하려면 이자들 돈 필요해 안 필요해요? 필요하니까 내가 위반 결정하는데 들어가는 돈은 내가 너희들한테 부담 안 시킬게.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위반해 줬어요? 그럼 이자들은 복합개발 정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근데 이거 결정해 준 날로부터 몇 년이 지나도록? 5년이 지나도록 공사를 해야 안 해요? 이런 싸가지. 됐어요? 5년 되는 날 언제? 다음 날. 지구단위계획 결정은 자동적으로 효력을 뭐한 것으로 본다? 상실한 것으로 본다. 됐죠? 좋아요. 자,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된 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하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 관련된 건 누구도 결정할 수 있다고요? 시장, 군수. 그거 잘 알아두시면 돼요. 시장, 군수도 결정할 수 있죠? 자, 내용 갑니다. 이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계획의 기준은 다 누가 정해주고요? 국장.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에는 자, 여기 반드시 효율적으로 개발 정비해야 되겠죠?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에 반드시 들어와야 되는 게 뭐냐? 개발의 규모에 맞게. 뭐 설치해 주는 거? 뭐 설치해 주는 거? 반드시 들어와야 됩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개발의 규모는 용도. 이거잖아요. 그 다음에 뭐? 건폐율. 그 다음에 용, 정률. 그 다음에 여러분, 얘는 정비하고도 관련이 있지? 정비는 건축물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얘는 높이. 높이에 관한 최고한도, 최저한도 있죠? 이거 반드시 지구단위계획에 들어와야 돼요. 맞죠? 그리고 이거의 이 규모와 뭐에서? 비례해서. 이 개발 규모와 뭐에서요? 비례해서 기반시설 규모를 갖춰야 되겠죠?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배치해 주는 거 있죠? 이건 반드시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 두 가지 꼭 알아두세요. 됐나요? 자, 그러면 보세요. 넌 뭐 하려고 그랬지 내가? 한 가지 더 가면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를 세분하고 변경하는 것도 지구단위계획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걔는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의미 설명해 줍니다. 그거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요. 이 지구단위계획으로 같은 영역 안에서 주거지역은 전용, 일반, 준 있죠? 그래서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꿀 수 있어요. 무엇으로? 자, 전용 주거지역을 일반 주거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으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보세요. 상업지역 있어요? 어떻게 세분되죠? 중심, 일반, 유통, 근린. 됐나요? 유통상업지역을 일반 상업지역으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무엇으로? 얘네들끼리 가능하다고요. 근데 준주거 지역을 무슨 지역을요? 준주거 지역을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다. O의 X야. X. 얘네들 바꾸면 안 돼요. 그 안에서만. 됐어요? 예를 들면 개발진흥지구예요. 개발진흥지구 있어요? 없어요? 주거, 산업유통, 관광유양, 복합, 특정 있죠? 갑니다. 복합을 산업유통으로 바꿀 수 있어요? 있어요. 무엇으로? 얘네들 안에서. 근데 주거개발진흥지구를 자연취락지구로 OX 절대 안 됩니다. 이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필요하다면 같은 영역 안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 용도지구를 3번 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다 없다? 있고 반드시 포함되는 건 이거죠? 자, 갑니다. 그러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무엇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규제를 받아야죠. 근데 얘는 복합개발 정비하기 위한 거니까 이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 제한을 강화한다, 완화한다? 완화해야지 개발하는 거니까. 맞아요?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의 최대 한도를 완화해 줄 수 있다. 근데 얼마 범위 안에서 완화해 줍니까? 150%. 됐나요? 자, 지구단위계획으로 용적률 완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얼마 범위? 200% 범위 안에서. 자,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물의 높이, 건축법상 높이 제한 규정을 완화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다 완화해 주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근데 건폐율은 얼마 범위 안에서? 용적률은? 됐어요. 근데 시험 문제 잘 나온 게 가번 공공시설 등을 설치해서 제공하는 경우 있죠? 에? 이게 작년에도 시험 문제 나왔는데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만 이번에는 설명해 줄게요.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이 있죠? 갑니다.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에다가 곱해준다는 거죠? 어떻게? 1 더한 제공 비율만큼. 제공 비율에 2를 더한 것만큼 곱한 만큼 완화시켜준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왜? 얘는 몇 점, 얼마를 초과하면 안 되니까? 150%를 초과하면 안 되니까. 자, 여기 보세요. 문제 나온 거 얘기해줘요. 3종 일반 주거지역이야. 무슨 지역이요? 3종 일반 주거지역이니까 건폐율의 최대 한도가 50%. 맞나요? 50% 적용되고요. 여기 면적은 1000제곱미터. 얼마라고요? 됐어요? 이런 곳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도시지역이잖아. 일부 토지 지정할 수 있죠? 예? 근데 이자가 이거 하면서 1000 중에 200제곱미터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했어요. 됐나요?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으로 건폐율 완화할 수 있다 없다? 근데 몇 배를 넘지 마라? 150%를. 됐어요? 예? 아,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적용되는 건폐율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다가 곱해준다는 거예요. 몇 프로를 초과하면 안 되니까? 150%를 초과하지 않으니까 1만 더해서 제공한 면적 비율에 1만 더해서. 맞아요? 그러면 1000에서 얼마를 제공한 거예요? 그럼 여기는 얼마예요? 0.2. 맞아요? 그러면 1.2 정도 완화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1.5 아니니까 다 완화받는 거죠? 그럼 50 곱하기 1.2는 몇 프로예요? 60% 적용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셨어요? 자, 건폐율은 얼마 범위 안에서? 150% 범위 안에서 완화하니까 1 더하기 제공 비율만큼. 이해하셨어요? 그렇게 알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제가 여기에다 600제곱미터를 제공했어요. 그러면은 600 이거죠? 그러면 여기 1 더하기 0.6이니까 얼마요? 그럼 이거 1.6 다 완화시켜준다가 안 해준다? 절대 안 해줍니다.
이거 이렇게 해봤자 얼마까지만?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왜? 150%를 초과하면 되니까 안 되니까. 자, 이번에는 용적률도 똑같은 건데, 자, 용적률은 몇 프로를 초과할 수 없다고요? 200%. 자, 그거를 하기 위해서 해당 용도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기에다가 더해준다는 거예요. 더해줘요. 제공되는 비율의 몇 배? 1.5배를 한 만큼만. 이해하셨어요? 왜? 얼마를 초과하면 안 되니까? 200%를 초과하면 안 되니까. 이것도 한번 시험 문제 나왔는데 한번 틀려보면 나중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 정도만 알면 되겠고요. 건축법 규정 중에서 대지의 분할 제한하고 건축선은 완화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나머지는 뭐 다 설명한 거고요. 됐어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 어려운 거냐? 아니요. 지금 나는 이 지구 단위 계획이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은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이게 제일 중요해요. 됐어요? 자, 이제 이 말의 의미 한 번만 더 얘기해주고 마무리 짓습니다. 토지는, 공법은요, 외울 게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토지는 어떻게 이용하자? 그래요. 이렇게 이용하기 위해서 토지는 관계 법령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요? 뭐를 수립한다? 행정 계획을 수립한다. 끝이에요.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공법은 관계 법령에 의해서 행정 주체가 뭘 수립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에서 정해진 대로 토지를 이용되도록 규제를 가해서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한다. 끝이에요. 근데 그 기준이 되는 법이 무슨 법이고? 국계법이고. 그래서 일반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기준이 되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뭘 지정한다? 용도 지역을 지정한다. 그러면 용도 지역에 지정한 목적대로 이용하는 규제를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끝이에요. 이겁니다, 이거. 됐어요? 이거예요. 근데 용도 지역의 규제를 안 받는 게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나머지는 다 이거 받아야 되는데 이거 안 받는 거예요. 됐어요? 써주면 자연 칠학지구, 집단 칠학지구, 개발 진흥지구. 용도구역은 안 써주고 싶은데 용도구역. 됐죠? 그 다음에 지금 배운 우리가 도시군 계획사업. 됐나요? 그 다음에 지금 배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용도 지역의 규제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그럼 얘네들도 어떻게 이용하자? 그러면 나오는 거예요. 관계 법령에 의해서 정하는 계획에 따라서 이용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연칠학지구는 이게 국계법령이고 시행령이라는 거죠. 이거고, 여기는 개특법이고, 여기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수립되는 개발계획이고, 용도구역은 개발제한구역이니까 개특법, 도시자연공원구역이죠. 그러니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령. 시가와 조정구역은 대통령령. 수산자원보호구역이니까 수산자원관리법. 그 다음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그것만 알면 되고요. 도시군계획 사업은, 자,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있죠? 시설사업은 어느 법에 의한? 국계법. 국계법에서 정하는 뭐에 대로? 단계별 집행계획대로. 도시개발사업은 어느 법에 의한?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계획. 정비사업은 어느 법에 의한? 도시정비법에 의한 정비계획에서 정한 대로. 자,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무엇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됐나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둘 건 다른 거 없어요. 의미입니다. 얘네들 의미. 얘네들의 뭐요? 의미가 뭐예요? 용어정이 용어. 용어정의만 알면 나머지 적용되는 논리는 다 똑같은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개발이라는 게 뭡니까? 도시군 계획 시설이 뭡니까? 기반 시설 중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끝이에요. 개발이라는 게 뭡니까? 조성. 정비가 뭡니까? 철거. 끝이에요. 그 개념만 알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는 게 뭡니까? 일부 토지를 복합 개발 정비하는 겁니다. 끝이에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예권 안 받아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연 칠학지구를 하는 게 뭡니까?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칠학 정비하는 거예요. 집단 칠학지구가 뭡니까? 개발제한구역 안에 칠학 정비하는 겁니다. 개발진흥지구가 뭡니까? 주거, 산업, 유통, 물류, 관광, 휴양, 그쵸? 이런 거 기능 중심으로 개발할 토지입니다. 라는 개념만 알면 끝나는 거예요. 됐어요? 이것만 이렇게 받고 나머지는 다 여기에 뭐 되게 하면 돼요? 용도 지역이라면 이거에 맞게, 자연 칠학지구라면 이거에 맞게, 집단 칠학지구라면 이거에 맞게,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면 여기에 부합되게, 도시개발 사업이라면 여기에 부합,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면 여기에 부합되게 무조건 되고 이렇게 받으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무엇이 나오든 간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끝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는 건 이거 구체적인 걸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거요. 토지는 이거에 의해서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그 기준을 정해주는 게 뭔데? 얘인데, 맞아요? 얘 거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 토지도 이렇게 이용해야 돼서 역시 얘와 똑같이 뭐에 의해서? 법령에서 정하는 대로 간다라는 거. 이거 외에는 없어요. 은행지 알죠? 제가 수업하면서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요. 공법 선생님이 선생님들 중에서 제일 똑똑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걸 다 외웠으니요. 아니요. 제일 미련하죠. 공법은요. 외울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요. 민법은요. 사안사안에 따라서 다 외워야 돼요. 그게 어떻게 쓰이는지 막 해석해야 되고. 근데 공법은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토지공법은 그냥 이거에 의해서 이거 하나 알아두고 이거 적용 안 되면 똑같은 논리로 관계된 법에 의해서 받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법 이름도 너무 쉬워요. 건축물에 관련되면 건축법, 공원에 관련되면 공원자 들어가, 수산자원에 관련되면 수산자원에 들어가. 그럼 저는 이거 하나 잘 알아두고 얘의 적용을 받냐 안 받냐만 구별할 줄 알면 되는 거예요. 공법은요 그렇게 단순해요. 근데 이렇게 단순한 걸 모른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 단순한 논리 구조가 없으니까 너무너무 힘들게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듣는 얘기, 수업을 들을 때는 알겠는데요, 문 열고 나가면 뭘 배웠나 싶고, 그래서 밥 먹고 와서 독서실에 앉아서 열심히 외울 때는 알겠는데 또 막상 일요일날 나와서 모의고사 볼 때 문제 풀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여기에 내가 그런 입장에 있다면 여러분들은요 그걸 못 외워서가 아니라요 이게 없는 거예요. 그 좋은 머리를 이상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알면 외울 거 별로 없어요. 오늘 집에 가셔서 요약집 있죠? 한번 쭉 읽어보세요. 연필 들고 이거 외워야지, 여기 노란 줄 꺼놨으니까 이거 외워야지 이러지 말고요. 한번 딱 펼쳐놓고요. 이 논리 구조를 딱 갖고서 그 책을 필요한 것만 한번 쫙 읽어보세요. 읽어보면요. 이게 나와요. 토지는 법령에 의해서 정한 대로 이용하는구나. 그거의 기준이 이거구나.
그래서 저 사람이 그거를 그렇게 설명했나 보구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문제를 풀잖아요. 여러분, 안 외워도 다 풀려요. 안 외워도 풀린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요, 막 보여요. 그게 막 보여. 근데 여러분도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 게 나와요. 얼른 책 찾아갖고 거기 있나 없나 막 찾아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발전이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생각을 해내세요. 생각을 해낼 수 있는 힘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어요. 그렇게 공부하면 공법이요, 수업만 열심히 들어도 8점 맞을 수 있어요. 제가 장담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논리구조만 갖고서 집에 가서 공부 안 하고 수업만 열심히 들으면서 이 논리구조대로 딱딱딱 정리만 하잖아요. 수업만 들어도 몇 점 맞는다고요? 그 얘기는 뭐예요? 신계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업만 들어도. 여러분 밤새면서 공부 안 해도 된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한번 믿고 한번 해보세요. 신계에서 신선노름하면서 한번 편안하게 공부 한번 해보세요. 공법 잘 해놓으면요, 민법 공부할 때 원 없이 시간 투자할 수 있어요. 다른 2차 과목 공부할 때요, 7월달부터 해도 돼요. 공법만 5월달, 6월달에 딱 잡아서 만약에 공법이 60점이 넘는다면요, 아마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정말 편할 거예요. 합격의 지름길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